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마약을 밀반입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그 과정이 그야말로 프리패스였습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오는 한 남성. 이 남성은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했는데요. 어떻게 들여왔나 봤더니 남성은 마약을 지닌 채로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5차례나 무사 통과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날 때 이용객 모두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속옷에 몰래 숨긴 건데요. 단 한 번도 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아서 마약이 서울의 보관책에게 전달될 수 있던 겁니다. 경찰은 남성을 마약류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밤늦게 사찰을 찾은 방문객의 정체가 황당합니다. 야심한 시각,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사찰. 한 남성이 법당으로 들어서더니 방석을 여러 개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절을 하지는 않고 불전함을 방석 위에 눕히는데요. 눕혔던 불전함을 들어 올리자 잠금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 남성은 인적이 드문 밤을 노려 불전함을 털어온 상습 절도범인데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방석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7건이나 있었던 남성은 결국 상습 절도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공매에 붙여졌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낙찰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이 건물은 미납된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졌었는데요. 5차례 낙찰이 무효로 돌아간 끝에 지난 6차 공매에서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천여만 원으로 최초 감정가인 102억 원의 절반 수준인데요. 하지만 저택의 소유자인 전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서 이 소송의 결과 또한 주목됩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해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부산시 진구의 한 도로. 소방대원이 응급처치 과정을 설명하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한 여성. 술에 취한 상태였던 여성은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는데요. 급기야 구급대원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차에 부딪혀 쓰러진 상태였던 여성이 자신을 도와주려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린 건데요. 심지어 여성은 구급차에 타서도 구급약품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이 여성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저 정도 보면 난동이네. 난동. 구급대원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난동 피우면서 막 발길질까지 한다는 게 참 저 영상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28일이래요. 지난달 28일 자정쯤이라고 그러는데 부산 진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이 차에 부딪히는, 아마 술이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받고 구급대가 출동을 했겠지요. 해서 보니까 일단 허리에 다쳤을 거예요. 목 부위 이런 데 다쳤을까 봐 이제 경추 보호대 같은 것도 착용시키고 머리 뒤쪽이 조금 찢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혈을 시키고 있는데 그 지혈시키는 구급대원들을 이제 막 욕설을 하면서 저 아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발로 차고 그리고 이제 겨우 또 구급차 안에다가 이렇게 태웠더니 이제 그 구급대원들을 또 발로 차면서 그 안에 있는 약품 상자 같은 거를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워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소방 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예, 아무리 예.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입건해가지고 엄벌에 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술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또 어떻게 돼요? 심신미약 주장한다고 요즘에 거의 술 취한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관련돼서 구급대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을 했는데 사실 소방기본법에 보면 이렇게 소방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뭐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소방 관련 물품을 파손하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은 정말 중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그런
비난 여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무관용 원칙을 천명을 한 건데 단순히 검찰의 통치할 게 아니라 전 이 정도 되면 신병 확보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 이런 데서 저 무관용 원칙을 했다라는 게 이 정도 되는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많으면 무관용 하겠다 이런 원칙을 밝혔겠습니까? 사건 상담실로 가죠.